어제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가 좀 확장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개인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야만 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들의 이 생각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한국전쟁 이후 이 사회가 성장해 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 제각각인데 이 물질적인 풍요에 비해서 정신적인 성장이 너무 일찍 멈춰버렸어요. 이 88년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국가 단위의 계획이 있다 보니 그것에 발맞춰서 여러 단체들, 기업들, 종교단체들이 같이 성장을 했었죠. 나라도, 단체도, 기업도, 종교단체도 성장의 단계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9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풍요를 누리게 된 우리들은 허리띠를 풀어제끼면서 안주하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사회는 점점 더 거대해져 가는데 우리들의 의식 수준은 20세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초반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21세기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20세기의 것들이죠. 100세 시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도 그렇죠. 직업에 대한 생각도 그래요. 또 노동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요. 전부 20세기의 것들이에요.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노동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싸그리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생각들을 가지고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깨닫고 새롭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들에 대한 정리, 이걸 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개인들도 해야만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정리는 필수로 해야 할 겁니다. 때를 놓치면 정말 개고생을 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를 테니까. 우리 그 노인 문제로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시급한 사회 문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50대 이상들은 은퇴 세대들입니다. 평생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다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돈줄이 딱 막혀버립니다. 그동안 벌어둔 돈들은 자식들 기른다고 다 나가고 부모님 봉양하느라고 다 나가고 정작 자신들은 돈이 얼마 남아있질 않죠.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여생을 보낸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이 은퇴 세대의 절반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느닷없이 사람의 수명이 생각지도 않게 늘어나서 100세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절반을 넘긴 셈이죠. 그나마 그래도 옛날보다 형편이 나아진 거라곤 건강이 60대까지는 버텨줍니다. 그러다 보니 70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청춘이라고 여전히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문제는 70이 넘으면서부터예요. 인간의 나이가 70이 넘으면 총기가 떨어집니다. 몸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사실 나이가 50을 넘기면요, 체력이 한 30% 정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체력적으로 경쟁을 하는 짓은 정말 미련 맞은 짓이에요. 그 지천명이란 나이는 그냥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늘의 명을 깨달았다는 말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내가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은 지천명이 되고 난 뒤에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왜 우리 인간들에게 100세 시대가 열렸는지 이제는 좀 자각을 해야 합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요, 불혹이니 지천명이니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21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죠. 몰랐으니까 준비를 할 수도 없었고요.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나 또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X세대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곡소리가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돈이 있으면 노후 걱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가 산다는 계산을 하죠. 인간이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이 없으면 인간은 순식간에 늙어버립니다. 젊은이들도 자기 할 일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할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직장에 다니고 노동을 팔아먹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자기 할 일들을 못 찾겠죠. 제가 우리들이 20세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이 50을 넘기면 어른입니다. 사회의 어른이 되는 나이가 지천명이에요. 사회의 어른이 되면 필드에서 뛰는 게 아니라 필드에서 활동하는 건 젊은 친구들에게 넘겨주고 일선에서 물러나 후학들을 양성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50을 넘긴 사회 어른들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삽자루를 들고 일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50이 넘으면 체력이 30%로 확 떨어지는 거고요. 이건 자연의 흐름이에요.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죠. 당신들이 할 일은 일선에 나서는 게 아니라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사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선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법관을 하다가 퇴임한 양반이 편의점을 차려서 먹고 산다는 소리를 하질 않나. 대통령을 하고 나온 사람이 책방을 차리지 않나 말이죠.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서민들이 욕해요. 나이 80이 되면 이제 몸이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를 보조해 줄 사람이 없으면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간병인들 누가 하고 있나? 전부 조선족들이에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식당에 조선족들이 한때 계속 늘어났던 적이 있죠. 그러다 그 조선족들도 이젠 더 이상 식당 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굴 데리고 와요? 다른 나라 젊은이들을 데려옵니다. 그 조선족들, 이 양반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삐져나와서 한 달에 얼마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이 몸을 못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최소 400만 원 요구를 합니다. 얼마 전 요양원에서 환자를 함부로 대하는 영상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으로 사람을 쓰는 한 몸이 무너진 사람이 대접받고 살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정신들을 차리려는지. 돈으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합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돈의 노예가 돼서 만국의 병이 들었는지 말이죠. 또 건강을 지키겠다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노화를 늦추고 있는 60대, 70대들. 나는 아직 멀쩡하다면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사회에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들의 잘난 척하는 얼굴에서 피눈물 나는 날이 옵니다. 곧 와요. 이게 안 보인다면 정말이지 인생 헛살았단 소리예요. 지금 7, 80대 사람들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식들은요.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당신들이 죽기를 바랄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사회에서 노인들 복지를 한다면서 막고 있지만 이 베이비 부모들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가 도래하게 되면 이 나라는 전부 마비가 될 거예요. 몇백만씩이나 되는 노인들이 몸을 쓰지 못하고 쓰러지면 그걸 누가 돌봐요?
젊은 사람들이 그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려고 들 텐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조선족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조선족들을 사람 취급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수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나마 말이라도 통하는 조선족들도 그런데 말도 안 통하는 싼 임금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병을 한다고요? 무슨 망신을 당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실버타운? 고급 실버타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참 그 얘기 듣고 기도 안 차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뭐 여자들의 로망이라나? 제가 그 소리 듣고 바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고급 실버타운 들어갈 때쯤 되면 너희들이 꿈꾸는 그런 서비스는 이 세상에 없다였어요. 당신들이 계획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 적이 있냐고 되묻고 싶더라니까요. 어떻게 저런 발상들을 하는지.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살면 당신은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 말입니다. 물론 차마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말이죠. 이제 좀 미래가 보이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옥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딱 그걸 겪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얼른 우리들이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노인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들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몸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때 몸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들이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죠. 지천명이 넘으면 일선에서 뛰는 게 아니라고요. 지천명이 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지금도 못 찾았다면 지금이라도 찾으세요. 당신이 20세기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아예 대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여서 몸소 겪으면서 성장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을 정리해서 다시 이 세상에 돌려줘야 할 의무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잘할 때 국민교육 헌장에 딱 박아서 가르쳤어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보이십니까? 이건 나이 50을 넘긴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이 노인 문제 하나만 잘 풀어도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다 같이 풀려갑니다. 노인들이 할 일, 즉 자신의 인생 경험을 살려서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의 어른이 된다면 몸이 아파서 들어 눕거나 노화 현상으로 몸이 무너지는 것을 겪지 않게 됩니다. 참 재미난 조화가 벌어질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데 아파 눕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할 일이 생기면 노인이 아니라 사회 어른이 됩니다. 이 사회의 어르신들이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 이것도 말이 되질 않죠.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른은요, 아파지지 않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보내주는 존경의 에너지가 있는데, 나이 든 어른들이 각성을 하면요, 신명이 납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의 영혼이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 신명이 돌면 아팠던 몸이 싹 낫고요. 주름도 쫙 펴지고 영혼이 젊어지면서 재미난 세상을 살게 되고 말이죠. 이 젊은 사람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 교감을 하면서 젊은 에너지를 받게 되고 활력이 돌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시려나.
노인들이 각성을 하면 우리나라 분위기가 삽시간에 달라지는데 말이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 인류 평화? 아유, 그까이 거 진짜 금방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네요. 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고 전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기금들이 얼만데요. 지금까지 묶여있던 돈들이 풀리면서 우리는 정말로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지고요. 진짜 할 일이란 바로 이런 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는 베이비 부모 X세대들 다 덤벼서 해야 이루어지는 일이지 말입니다. 이 사회 일자리 창출은 이런 걸로 하는 거지. 다 늙은이들을 데려다가 주유소 알바나 하고 있고 커피숍 바리스타나 하고 있고 이런 걸 노인 일자리라고 말하는, 아이고 부끄럽지 않나요? 노인들이 노동을 한다니 정말 포만나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선 일단 우리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동안 들여놨던 잘못된 습관들이나 버릇 같은 것들도 좀 고쳐야 되고요. 우린 너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자기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팩 돌아서고 말이죠. 누가 좀 나보다 낫다고 보이면 꼬투리를 잡아서 일단 상대를 깔아뭉개고 말이죠. 특히 베이비 부모들. 그 짓을 하면 이 사회에서 왕따가 된다는 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동년배 사람들과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이게 베이비 부모들 문화니까요. 자기들끼리는 서로 그러고 살아서 그러려니 하죠. 그런데 한 세대만 내려와도 그런 짓 하면 따돌림 당합니다. 그 X세대들이 제일 열받아 하는 게 그 베이비 부모들의 그 문화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X세대들 다 내 뒤로서 저 베이비 부모들 내가 상대해 줄게 할까요? 그러니 일단 우리들의 모순을 좀 다스립시다. 그래야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니까요. 저희 인생학교 듣기훈련 100일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듣는 귀를 일단 좀 만듭시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게 되면 어른이 됩니다. 오죽하면 이순이라고 했겠습니까? 어른이 되면 이순은 자동적으로 돼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라면 듣기훈련 100일 프로젝트 꼭 하세요. 이거 하고 나면 듣기 전과 듣고 난 뒤로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꼭 들으세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사라질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적 진화에 있다는 말이 가슴에 박힌 사람은 정신이 살아나서 세상 어디에 있어도 남다른 사람이 됩니다. 남자라면 여자들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여자라면 남자들이 줄줄이 쫓아올 테고요. 이 귀신들도 나를 알아보고 나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성냥불이 하나 켜지면요. 주변에선 전부 나를 쳐다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들이 모여서 횃불을 들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지구별을 밝힐 수 있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